왜 착한 사람은 무시를 당할까? 이 질문을 들으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항상 먼저 양보하는 사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화가 나도 참는 사람. 혹은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적 없는데 왜 나만 손해를 볼까? 왜 착하게 살수록 이용당할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착한 사람은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고 상대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상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든 좋아, 내가 편한 대로 해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그게 배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희생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 돈을 쓰고 자기 감정을 뒤로 밀어둡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워라는 말을 하면 상대가 실망할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알았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는 부탁도 하기 싫은 부탁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지쳐갑니다. 착한 사람은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서운해도 직접 말하지 않고 상처받아도 웃으며 넘어갑니다.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별일 아니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쌓이면 상대는 착각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뭘 해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은 문제를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오늘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상대가 이용해도 어쩔 수 없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문제를 지적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결국 편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 말을 해도 받아주는 사람, 아무 부탁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 아무렇게 대해도 화내지 않는 사람. 상대는 점점 더 편해집니다. 눈치 볼 필요도 조심할 필요도 감사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항상 남의 일을 도와줬습니다. 동료가 부탁하면 자기 일을 미루고 도와줬고 야근도 대신해줬고 실수도 덮어줬습니다. 처음엔 고마워라는 말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내가 해줄 수 있잖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왜 안 해줘? 가 됐습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기대만 남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에서 항상 양보했습니다. 만나는 날짜도 장소도 주제도 전부 친구에게 맞춰줬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고 친구 이야기만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이야기를 꺼냈더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던 친구는 사실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착한 사람은 아무 말 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예의 없이 대해도 무례하게 굴어도 함부로 말해도 괜찮은 사람. 왜냐하면 어차피 화내지 않으니까요. 문제 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함부로 대합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기대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무언가를 부탁하면 들어줄 거라는 기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거라는 기대,
불편을 감수해도 괜찮아 할 거라는 기대. 이 기대가 쌓이면 의무가 됩니다.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변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이 있나요?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먼저 사과하고, 항상 먼저 양보하는데 상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경험. 내가 베푼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한 번 거절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 내가 힘들 때는 관심 없다가 자기가 힘들 때만 찾아오는 사람.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착하게 대한다고 해서 착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착할수록 더 많이 요구받고 더 당연하게 여겨지고 더 쉽게 무시당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문장 앞에 서보려 합니다. 착하면 무시한다. 이 문장은 비난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을 탓하는 것도 무시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현실을 조용히 드러내는 말입니다. 착함만으로는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경계 없는 배려는 무시를 부른다는 그 서늘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요구합니다. 이건 악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 번 부탁을 들어줬는데 거절당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부탁합니다. 또 들어주면 그 다음에도 부탁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탁하는 것 자체에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이 사람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겁니다. 한 번 들어준 호의는 기대가 되고 기대는 의무가 됩니다. 처음에 밥을 한 번 사주면 고마워라고 합니다. 두 번째도 사주면 역시 내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오늘도 내가 살 거지 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오늘은 각자 내자고 하면 너 왜 그래? 변했네라는 말을 듣습니다. 당신이 변한 게 아닙니다. 상대의 기대치가 올라간 겁니다. 착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라고 하고 불편해도 이해해라고 하고 화가 나도 별일 아니야라고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깨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참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갈등을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갈등을 일으켜도 상대가 참는다는 걸 알면 계속 그렇게 행동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무례하게 굴면 상대가 물러선다는 걸 학습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착한 사람은 오해받기 싫어서 진심을 계속 내어줍니다.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자꾸 더 많이 베풉니다. 시간도 주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쏟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생겼구나. 이 사람은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 문제 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더 많이 요구해도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이 진심을 내어줄수록 상대는 그걸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쉬운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건 잔인한 진실이지만 현실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낮아 보입니다. 어렵게 얻어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착한 사람은 쉽게 베풀고 쉽게 허락하고 쉽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그 착함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나기 어려운 사람, 쉽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거리를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존중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과 호의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을 수 없으니까 소중하게 다룹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춥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거절하면 미안하고 경계를 세우면 냉정한 것 같고 내 의견을 말하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러납니다. 하지만 계속 물러나면 상대는 당신을 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일관성을 통해 상대를 판단합니다.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하게 행동합니다. 항상 웃고 항상 도와주고 항상 이해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일관성을 이용합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화 안 내. 이 사람은 어차피 들어줘.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도 돼. 착한 사람은 스스로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이번만, 이 사람만, 이 정도는 하면서 선을 넘도록 허락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는데 나중에는 큰 요구가 됩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나중에는 매번이 됩니다. 경계가 없으니 상대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디까지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상대의 변명을 받아들입니다. 요즘 힘들어서 그랬어. 일이 바빠서 그랬어. 깜빡했어. 같은 말을 들으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변명은 반복되고 착한 사람은 계속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이해해주네. 착함이 약점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배려하지만 자기 감정은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은 존중하지만 자기 시간은 아무렇게나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하지만 자기는 상처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봅니다. 만만하다는 건 쉽다는 뜻입니다. 쉽게 부탁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악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착한 사람은 점점 소진되고 관계는 점점 불평등해집니다. 상대의 태도가 변하는 시점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한 번도 노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당신이 한 번도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 당신이 한 번도 경계를 세우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상대는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래서 다음에도 돕습니다. 계속 돕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그래, 고마워해서 응, 알았어로 그 다음엔 당연히 해줘야지로 변합니다. 더 이상 감사 표현도 없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연함은 불만으로 바뀝니다. 한 번 거절했을 때 왜 안 해줘? 너 요즘 왜 그래? 변했네 같은 말을 듣습니다. 항상 들어주다가 한 번 안 들어줬을 뿐인데 상대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해주는 게 당연했으니까 안 해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면 줄수록 더 요구하고 덜 감사합니다. 이건 인간의 심리입니다. 처음 받을 때는 신기하고 고맙지만 계속 받으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충족되면 만족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원하게 됩니다. 이번엔 이것도 해줄 수 있지? 저번보다 더 해줄 수 있지?
요구는 점점 커지고 감사는 점점 작아집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친구가 이사할 때 도와줬고 차도 빌려줬고 짐도 날랐습니다. 친구는 고마워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이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어느 순간부터 친구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거절하니까 나 이사하는데 친구가 그러면 어떡해? 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착한 사람은 이 과정에서 점점 소진됩니다. 처음엔 기쁘게 도와줬는데 점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관계가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웃으며 도와주지만 속으로는 지쳐갑니다. 내 시간도 내 에너지도 내 마음도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건 뭐였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 보니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불편한 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편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집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한쪽은 맞춰주고 한쪽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한쪽은 참고 한쪽은 표현합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착한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목소리도 작아지고 존재감도 작아지고 자존감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쉬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좋은 사람은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쉬운 사람은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선택받는 사람이지만 쉬운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항상 동료의 일을 덮어줬습니다. 실수해도 같이 책임지고 야근도 대신하고 어려운 일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승진 대상자가 됐을 때 그 동료는 자기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은 기억되지 않았고 당연함만 남았습니다. 상대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멈출 이유가 없으니까요. 당신이 계속 들어주니까 계속 요구합니다. 당신이 계속 참으니까 계속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니까 계속 넘어옵니다. 내가 멈추기 전까지 상대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함이 무시를 부르는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을 때, 내가 경계를 세우지 않을 때, 내가 노라고 말하지 않을 때, 그 순간부터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옵니다. 작은 무례함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약속 시간을 조금 어기고, 그 다음엔 약속을 깜빡하고, 그 다음엔 약속을 취소하고, 나중엔 약속조차 잡지 않습니다. 처음엔 감사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엔 짧게 하고, 그 다음엔 안 하고, 나중엔 더 요구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착한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한 건가? 더 잘해줘야 하나?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해줘서입니다. 경계 없이, 기준 없이, 한도 없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자기 파괴입니다.
남을 배려하느라 나를 잃고 남을 위하느라 나를 망가뜨리고 남을 존중하느라 나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신이 고스란히 감당합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혹시 당신만 주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당신만 참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당신만 맞춰주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그 관계는 무시가 시작된 겁니다. 착함은 미덕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착함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착함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자기 파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하면 정작 나를 지킬 힘이 없어집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정작 내 일을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 정작 나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란 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선이 있어야 서로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래야 존중이 생깁니다. 기준도 필요합니다. 이런 대우는 받지 않겠다. 이런 말은 듣지 않겠다. 이런 관계는 유지하지 않겠다는 기준. 이 기준이 없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례함도 무시도 이용도.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것과 거부할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도 필요합니다. 자기애는 이기심과 다릅니다. 이기심은 남을 해치면서 나를 챙기는 것이고 자기애는 나를 존중하면서 남도 존중하는 겁니다. 자기애가 있으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우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따라옵니다. 거리를 두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관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상호 존중이 있는가? 한쪽만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가? 내 의견이 존중받는가? 내가 거절해도 관계가 유지되는가? 이런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관계 유지의 기술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워라고 말하는 게 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원망이 쌓이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진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거절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다음에 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짜 관계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래? 너 변했어 하며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호의를 원했던 겁니다. 선을 그을 때 비로소 존중이 생깁니다. 선이 없으면 상대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을 긋는 순간 상대는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쉽게 볼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처음 선을 그으면 어색합니다. 죄책감도 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경계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선을 긋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선이 없었던 게 이상한 겁니다. 착하되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세요. 도움을 주되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 배려하되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이해하되 짓밟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기 싫은 부탁에 이번엔 어려워라고 말해보세요. 불편한 말에 그건 기분 나빠라고 표현해보세요. 내 시간이 중요할 때 오늘은 안 되라고 거절해보세요. 처음엔 떨릴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반응을 지켜보세요. 진짜 사람은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일 겁니다. 가짜 사람은 화를 낼 겁니다. 그 차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입니다. 착하게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경계를 세우고 기준을 만들고 선을 그으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성숙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착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경계 없는 착함이 약점입니다. 착함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야 남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만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되 당당하게 사세요. 베풀되 이용당하지 마세요. 이해하되 무시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을 진짜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착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착해지세요.